사실 대화와 뭐 타협을 위해서 일단 만나야 되는데요. 만남을 좀 제한을 해야 되죠. 80년대 같으면 뭐 가자북으로 오라담으로 막 이러면서 학생운동, 뭐 시민사회단체, 그때는 시민단체는 없었고 사회단체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남북대화도 추진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또 사회교류도 하고 뭐 인도적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대화, 교류, 협력 이런 거 했다는 거 못 봤고, 오히려 통일부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통일부의 역할도 줄여버리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내게 뭐 대화하자,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를 새롭게 조성할 거냐. 안 그러면 정말 심각한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 남북 관계는 뭐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보면 늘 전격성이라는 것이 작동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작동할 때 많은 국민들이 왜 갑자기 저래 이러지 않고 네. 그걸 또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네. 그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모두 통틀어서 있는 그런 전격성의 사례였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오히려 이렇게 좀 긴장이 높아지는 순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제로 정세를 놓고 보면 북쪽에서도 네. 아직은 뭐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국경을 개방하고 네. 민간인들의 교류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예. 또 국제기구가 들어오는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되면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남쪽한테도 부분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네. 그래서 민간의 어떤 교류, 또 국제기구의 교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부 간의 어떤 그 대화로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그 가능성 이런 창구를 닫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뭐 그런 일들은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좀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반면에 아무리 그 주제가 비군사적인 주제지만 이슈지만 대북 인권 문제를 가지고 대결적인 그 네. 정책으로 일관하면 그건 통일부의 역할을 지극히 축소시켜서 예. 통일부가 아니라 대북인권국으로 스스로 전락하는 대북인권국. 예. 행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런 걸로만 집착하지 말고 통일부 본연의 어떤 그 역할, 네. 평화를 만들고 또 이거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통일부의 그 존립 이유가 없잖아요. 뭐 외교부로 흡수되든지 아니면 사실 대북 인권 이런 것들도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통일부 폐지하겠다는 탈북 지원 이런 것들도 예. 행안부로 예. 옮겨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통일부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통일부는 우리의 분단이 해소되고 네. 또 분단이 해소된 이후에도 내용적으로 질적인 통합을 이룰 때까지 상당 기간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네. 헌법 정신 또 민족사적인 어떤 그 정당성 이런 것들이 부여된 정부 내에 몇 안 되는 어쩌면 유일한 그런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그 본연의 사명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본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되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통일부를 네. 바라보고 있어요. 네. 가끔 화가 나면 네.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큼 안 하고 애정을 갖고 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요즘 좀 많이 답답하네요. 예. 근데 김용호 장관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뭐 사실 그 통일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극우 유튜버의 시각으로 남북관계를 대립적
등으로 보고 있고 끊임없이 이제 대결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그 의원님의 시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네, 그런 근데 생각이 통일부 장관은 역사적인 긴 안목 속에서 네, 자기 재임 기간 중에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네, 그런 긴 안목 속에서 장기적인 어떤 토대나 기반을 구축하고 조성하는데 자기를 헌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장면에서는 되게 아쉬워요. 뭐 대북 인권 특사, 대북 인권 국장 뭐 이런 정도로 자기 역할을 좀 한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무슨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전임 장관으로서 현재 장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점잖은 얘기는 뭐 해야 할 것 같네요. 워낙 점잖은 의원님이라서 더 세게 얘기는 안 하시고 그 정도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김영호 장관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리고 네. 그 장기적인 어떤 통일 기반의 조성 여건을 네. 만드는 거다. 뭐 네. 대북 인권 그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 왜 그것만 해요? 예. 그렇죠. 왜 그것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통일부가 해야 할 전반적인 역할, 그 중에서 특히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서 또 대화 협상을 주도해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건 통일부는 그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끊임없이 주도하고 제가 장관 될 때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때 전직 장관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양반은 문을 열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문을 열려고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네. 문을 잠글라고 이렇게 망치로 못질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다들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앞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확성기 재개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다. 이제 오물풍선 아니고 새로운 게 올 것 같은 어떤 그런 위기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이 뭘 취할까요? 뭐 앞서 과거에 뭐 민간인 지역이나 아니면은 우리 군사 지역 이런데 이른바 원점 타격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정부가 군사적 대비는 뭐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군사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이전의 상황에서 서로가 멈출 수 있는 이런 대화를 통한 어떤 협상, 대화 협상을 통한 어떤 평화적 노력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지금 시점에 무조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연평도에도 지금 꽃게철이라서 원래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많이 보여야 될 타이밍인데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위험의 시그널 같은 거를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문제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평화적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정부는 그런 태도는 아니니까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는 탄성들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백령도나 이렇게 서해 5도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평화가 그런 정도의 평화라도 있었던 시절이 저 서해 5도의 주민들 어민들한테는 더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과거에 대북 전단이 이렇게 살포되던 시기에 제가 장관할 때도 이렇게 접경 지역들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우리 당이 한 번도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던 지역조차에서도 이른바 이야기하는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자생단체 이런 데에서
정말 안보 단체조차도 예. 대북 전단 자제하라는 이런 프랜카드가 내걸리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런 긴장이 얼마나 그 생존의 문제하고 생업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뭐 잘 알 수 있는 그런 예. 사례들이죠. 예. 그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네. 그런 심정, 정서, 의지 이런 걸 정부가 잘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추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네. 이런 과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결단하면 네. 설사 북에서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우리 주민들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그냥 예. 오직 힘에 의한 평화 강 끝? 예, 뭐 즉각 끝. 예.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북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그럼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냐 이런 그렇습니다. 그 비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정부가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라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전격성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간에는 항상 이제 전격성이라는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측에 대화 제의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납시다라고 할까요? 저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럴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네. 저는 북이 한 번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격렬한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있던 시절에도 예. 그런 대통령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제안, 네. 제의가 이루어지면 네. 사실 그런 것이 발단이 돼서 남북 간에는 대화를 통한 접근 해결. 예. 또 문제 해결의 예. 과정들 이런 것들이 시작됐으니까요. 예. 그러면 뭐 전격적으로 지금 뭐 순방 오늘 떠났는데요. 그 중앙아시아 순방 오늘 떠났는데 거기에서 뭐 남북 대화 합시다라고 제안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또 뭐 즉흥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한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깊게 심사숙고하고 이게 그 정세 관리 차원에서도 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실제로 네. 역사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헌법적인 차원에서 평화 통일의 의무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정부에는 있는 것인 만큼 지금쯤은 네. 8.15를 앞두면서 깊게 검토해보고 제안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8.15 정상회담 같은 거를 추진하는 발표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정세상. 저는 뭐 8.15라는 것이 주는 네. 우리 민족사의 또 남북 간의 중요한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앞두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정상 차원에서도 좋고 그게 안 되면 특사 차원에서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